3. 국제학술대회 고구리 정체성 고구리 연구회. 이 대회는 고구리 연구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10번째 여는 국제학술대회로 동북공정에 대응하여 고구리의 정체성을 전방위로 밝히는 대회였다. 이 대회에는 한국 학자 24명, 중화인민공화국 학자 3명, 일본 학자 4명, 러시아 학자 2명, 몽골, 터키, 미국에서 1명씩 참가하여 국제대회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었다. 주제도 1. 사서에 나타난 고구리의 정체성 2. 연구사를 통해서 본 고구리 정체성 3. 한국사에 나타난 고구리 정체성 4. 대외 관계를 통해서 본 고구리 정체성 5. 고고 미술사를 통해서 본 고구리 정체성처럼 모든 주제가 고구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발표 주제의 구성이나 발표자의 선정에 많은 공을 들였고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도 참여하여 마음대로 자신의 논지를 펴도록 해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학자의 논리는 무엇인지 한국 학계에서 알도록 했다. 일본은 물론 러시아, 터키, 몽골은 모두 동북공정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대표가 참석한 것은 앞으로 공동 연구나 공동 대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었다. 먼저 전체 발표자와 주제를 둘러보고 그 의의를 보기로 한다. 고구리 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제10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고구려의 정체성 때 2004년 6월 28일 금요일에서 30일 일요일 3일간 곧 세종문화회관 컴플러스홀 소회의실 공동주최 사단법인 고구려 연구회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제1편 사서에 나타난 고구려의 정체성 1. 중국 사서에 나타난 고구려의 국가적 정체성 2. 고구려와 중조의 관계 및 귀속 3. 한국 사서에 나타난 고구려의 정체성 4. 일본 고대 사료에 보이는 외왕권 일본 율령 국가와 고구려 5. 북방 민족사에서 본 고구려의 정체성 6. 몽골과 한국의 관계에 대하여 7. 삼국사기 러시아어 번역본과 고구려 정체성 제2편 연구사를 통해서 본 고구려 정체성 1. 한국의 연구사를 통해서 본 고구려 정체성 문제 2.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와 역사의식 3. 고구려 귀속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종합적 연구에 대하여 4. 근대 일본의 고구려사 연구 5. 해결되지 않는 과거와 현대사의 딜레마 6. 고구려 귀속 문제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의 관점 7. 제1을 통해서 본 고구려의 정체성 8.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의 동향 제3편 한국사에 나타난 고구려 정체성 1. 예맥 부여와 고구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2. 삼국의 상호 관계를 통해 본 고구려 정체성 3. 고구려의 계승성을 통해 본 발해국의 정체성 4. 고려의 고구려 계승의식 5. 조선시대의 고구려 인식 제4편 대외 관계를 통해서 본 고구려 정체성 1. 고구려 조공과 책봉의 성격 2. 중원 왕조의 조공 사례 연구 3. 1에서 7세기 외와 중국의 조공 책봉 관계의 성격에 대하여 4. 월중 관계에 대한 연구 5. 투르크의 중국에 대한 조공과 책봉의 성격 6. 고대 한국인들과 사얀, 알타이 민족들 간의 민족 문화적 관계에 대하여 7. 고구려와 수당 전쟁의 성격에 관한 해석 제5편 고고 미술사를 통해서 본 고구려 정체성 1.
토기로 본 고구려의 정체성. 2. 축성법을 통해서 본 고구려의 정체성. 3. 묘제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정체성. 4. 5세기 평양권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문화의 정체성. 5. 고구려의 철기 제작 기술 체계에 관한 연구. 6. 불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정체성 연구. 7. 벽화 천문도를 통해서 본 고구려 정체성. 8. 서체를 통해서 본 고구려 정체성. 위에서 본 35가지 주제는 모두가 고구리의 정체성을 다루었는데, 특별히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과 그들의 관점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3명의 학자가 그들의 주장을 숨김없이 발표해 주어 한국 학계가 동북공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손홍의 고구리 귀속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종합적 연구에 대하여는 관계 논문 목록을 모두 수록하여 지금까지도 참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체성의 대상도 고구리의 정체성만 본 것이 아니라 예맥, 부여, 삼국과 고구리, 발해, 고리,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다루었다. 고구리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른바 소수민족 지방 정권론에 대한 반론을 위해서 각 시대는 물론 월남과 돌궐의 관점도 발표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국내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수당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도 해석을 시도하였다. 고구리 연구회가 10년간 쌓은 실적과 문제의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고구리 정체성을 논할 때 어떤 주제를 고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본보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2004년 4월 22일 한중 외교 합의의 파기와 공식 선전보고. 앞에서 보았듯이 2004년 2월 15일 한중 외교 차관 회담에서 양국 학계 간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고구리사 문제를 협의토록 하고, 양국 정부는 고구리사 문제가 양국 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향후 긴밀히 노력하기로 하였다. 3월 2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때 한국 측은 양국 학계 간의 공동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교과서나 사전 등에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일반적인 입장이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노력을 요청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측은 한국 측 견해에 동감을 표시하며 고구리사는 학술적인 문제로서 언론 등에서 떠들썩하게 보도하여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랐다. 4월 22일, 그러나 한 달도 못 가서 중화인민공화국은 한중 간의 합의를 어기고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 개왕 부분 고대사 기술 내용에서 고구리를 지워서 없애버렸다. 2004년 4월 22일 이전, 서기 1세기 뒤 조선반도 일대에 신라, 고구리, 백제라는 서로 다른 정권 형식과 소속 관계의 3개 국가가 형성되었다. 2004년 4월 22일 이후 서기 1세기를 전후하여 조선반도 일대에는 신라, 백제 같은 할거 정권이 출현하였다. 이 사건은 아주 중대한 한중 외교 문제로 등장했다.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동북공정이 단순한 학자들의 연구라고 핑계를 댔는데 국가가 공식적으로 역사 침탈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장에 따라 단순한 학자들의 연구라고 주장하던 한국 외교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4월 22일 결과를 학술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 2가지 점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역사 침탈을 감행한 것이다. 첫째, 22일 이전에는 한반도에 고구리, 신라, 백제라는 3국이 있었다는 지금까지의 역사 인식을 잘 보여주었으나 22일 이후에는
고구리가 사라지면서 아울러 새 나라도 빠졌다. 고구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로 들어가 삼국에서 빠지면서 동아시아 역사에서 오랫동안 인정하던 이른바 해동 삼국이 없어진 것이다. 둘째,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이고 한반도에는 대동강 이남에 신라와 백제만 있었는데 신라 백제도 나라가 아니라 할거 정권이라는 것이다. 할거 정권이란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낯선 용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특히 역사를 왜곡하고 침탈할 때 많이 쓰는 용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백도백과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온다. 할거 정권은 역사학에서 명사로 보통 어떤 나라 고유의 판도 안에서 한 구역을 점령하고 있으나 아직 중앙정권의 유효한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세력을 가리킨다. 할거 정권의 구성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할거하고 있는 핵심 구역이 할거가 출현하기 전이나 없어진 뒤에 어떤 나라의 고유한 판도에 속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정치적 운명은 반드시 할거 상태가 없어지기 전이나 뒤에 어떤 나라 중앙정권의 관할로 돌아간다. 이런 요건에 들어맞는 것은 모두 할거 정권이라 할 수 있는데 보기로 서진 말기에 일어난 구지저족 양씨 정권, 당나라 말 5대 시기에 번진 할거 정권, 명나라 말에서 청나라 초에 정씨 대만 따위를 들 수 있다. 할거는 쉽게 군웅할거한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의 공식적인 행위는 기획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역사전쟁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6년에서 2000년까지 1차 국책 역사 침탈을 마치고 2000년 말에 중국 공산당 중앙에서 만주의 삼성 공산당위원회에 동북공정의 지시가 내려갔다. 글쓴이가 앞에서 2000년에 고구리 역사에 대한 1차 국책 역사 침탈을 마쳤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총론이었다.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역사전쟁의 최일선에서 실시한 홈페이지 제거 내용은 바로 그 책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첫째, 고구리는 친하 중앙정부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다. 둘째, 백제는 친하의 소수민족인 부여가 내려가 세웠고 당이 멸망시켜 번속국가가 되었다. 셋째, 신라는 진나라 유민이 세웠고 당나라가 김이 통치한 속국이다. 2001년 동북공정이 시작되고 2003년 1차 총결산으로 앞에서 본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총론에 이어 고구리사 침탈 논리를 완성한 중국 고대 고구리 역사 속론이 나온다. 2001년 동북공정의 시작으로 역사전쟁은 사실상 공식적인 작전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2002년 2월 전투에 들어가 2003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광명일보에 공개적으로 고구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라는 것을 그동안 만든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공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역사전쟁 최전방 일선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이 바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리를 지워 자기 역사로 만들고 신라와 백제를 국가도 아닌 할거 정권으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공개 도발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다. 3. 갈팡질팡하는 한국의 공식적 대응. 1. 먹혀들지 않는 외교적 강의. 이와 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전포고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자료가 없어 분석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갈팡질팡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2003년 후반기부터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 침탈을 규탄하였으나 2004년 정부 관련 부처의 입장은 학술적인 것이라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였다.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그 고갱이가 되는 내용만 간추려 본다. 이창동 장관 신년 간담회, 박흥신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1월 9일 기자 간담회 같은 공식 자리에서 당시 문제가 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 문제에 대해 정부 측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내용은 국민의 열망과 달리 마치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표하는 입장 같았다. 1. 문화관광부 이창동 장관. 정부는 드러나지 않는 게 바람직. 정치적으로 나오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순수 민간 차원에서 학계 토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박흥신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정부 차원 의도적 왜곡 판단 어려워. 중화인민공화국 측은 이에 대해 학술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 정치 문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소장 역사학자들이 변방사를 정리하려는 프로젝트를 냈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며 보도된 것처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차원에서 역사 왜곡 의도를 갖고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사회주의 체제하에 연구기관이 정부 체제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학자들이 정부 정책 통제하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정부 차원에서 주장하기 전에는 외교 문제화하기 어렵다. 중화인민공화국 소장 역사학자들이 변방사를 정리하려는 프로젝트를 냈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며 보도된 것처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차원에서 역사 왜곡 의도를 갖고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정부도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역사 침탈을 감행하자 손을 놓고 볼 수가 없었다. 우리 정부는 각종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원상 회복을 요구하였고 양국 외교부의 학술 교류를 통해 해결한다는 합의를 믿고 기다리던 국민도 다시 일어나 거국적으로 규탄하였다. 국민의 규탄은 정부에 대한 큰 압력으로 작용하여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홈페이지에 원상 회복을 요구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측은 원상 회복을 계속 늦추면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자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여기서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제시한 학술회의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들은 왜 역사 침탈의 해결책으로 학술회의를 내걸었을까? 2004년 4월 22일까지는 소장 학자들의 연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전략을 써서 시간 벌기에 성공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제 당당히 학술회의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새로운 전략이었다. 1차 역사 침탈에 이어 2차 역사 침탈의 1단계에서 이미 고구리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는 이론적 체계를 완성한 그들은 이른바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그들이 만든 논리를 선전하고 그동안 몰래 진행했던 역사 침탈을 한국이 인정하도록 이론적으로 설파하려는 전략이었다. 이는 그들이 그때까지 연구하고 준비한 논리에 자신을 가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들은 학술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두 나라는 팽팽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릴 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학술회의는 이미 이 주제가 공론화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외교적 카드가 생기고 외교적 회담의 주제가 되지 침략자처럼 피고가 되어 시달리지 않게 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학술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 몇 년 뒤 상대방이 학술회의를 참석해 양국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한국이 역사 침탈을 묵인하고 승리하였다고 선전하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은 한국의 항의와 국민적 규탄이 이어졌으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된 일정대로 차근차근 역사 침탈을 진행해 갔다. 1. 2004년 6월 1일 중국 국가지리 2004년 6월호에서 고구리와 고리는 계승 관계가 없다는 내용 게재. 2. 2004년 6월 24일 광명일보와 차이나 데일리에 고구리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전문가 기고문 게재. 3. 2004년 7월 1일 신화통신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구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고구리는 역대 친화 왕조의 제약과 관할을 받은 지방정권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고구리 유적 설명 기사 보도. 4. 2004년 7월 2일 인민일보는 중화인민공화국 내 고구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고구리는 중국 고대 변강의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설명기사 게재.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고구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자 역사 침탈은 노골화되었다. 그 상황은 뒤에서 다시 한 꼭지로 다루겠다. 그리고 8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홈페이지는 한국 개왕에서 현대사 이전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였다. 이는 고구리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라는 이론적 바탕을 두고 중국 공산당의 공식 프로젝트에 의해 삭제한 것이므로 절대로 되살릴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아울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개왕에서도 현대사 이전 부분을 삭제하였고 한국이 제기한 한일 간 역사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개왕에서 2차 세계대전 이전 부분을 모두 삭제해버리는 강수를 두었다.